가격적인 이득이 없어지면은 차라리 그냥 안 먹고 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거가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세요.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요?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요즘 정말 물가가 치솟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물가 소식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특히 그 가공식품이 많이 오른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 자체만 보면 안정권에 접어들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목표치로 두냐면 2% 정도 되면 그래도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물가 지금 1%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품목별로 뜯어서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네.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좀 비쌌던 게 채소류, 이상기후나 이런 건 작황이 나빠서 신선식품들이 많이 비쌌거든요. 예. 요즘 들어서 가공식품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라면을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네, 라면이 1년 사이에 한 6.2% 올랐거든요. 지금 물가 상승률 1%대라고 했으니까 예. 상승률 자체만 비교하면 3배가 더 예. 라면 가격이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왜 이렇게 지금 올랐냐라는 거 시기에 대한 문제도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지만 그 이전 작년 말부터 뭐 계엄 사태 때부터 뭐 대통령 탄핵, 대선에 이르기까지 좀 국정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이 기간에 라면값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불확실해서. 네, 물론 이제 식품업체들이 그걸 노리고 올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예. 마침 올린 시기가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좀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식품업체들이 이렇게 줄줄이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서민 부담이 커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수요가 높아지면 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라면만 얘기하다 보니까 네. 라면 업계가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물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지시, 당부였는데 네네. 그 사례를 이제 라면 값을 콕 집어서 라면이 2,000원이나 한다는데 이게 맞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라면 우리 뭐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가장 흔한 식품이지만 흔해서 또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품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 식품업체들도 라면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도 크고 이 서민 물가의 대표적인 품목이기 때문이죠. 그런 품목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물가 대책 사례로 이제 들었으니까 예. 식품업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과거 이제 2023년도에도 사실상 정부가 인위적으로 눌러서 라면 가격을 인하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가공식품 위주로 비싸다고 하니까 식품업체들이 딱 첫 타깃이 될 것 같고 네. 마침 라면값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러다가 과거처럼 또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 억울하다고 하는 게 2,000원 얘기했잖아요. 예. 2,000원 식품 라면 식품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비싼 거. 일부 프리미엄 제품이나 특화된 어떤 제품들에 한해서고요. 대부분은 1,000원 언저리 정도에서 가격은 형성돼 있으니까 마치 라면 가격 평균 가격이 2,000원인 것처럼 혹시 오해하시면 그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찍어서 통제하는 게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까? 길게 놓고 보면 대부분 다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는 실제로 공급망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밀수출 같은 게 밀수입 같은 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요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정부가 인위적으로 식품업체들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말아 달라. 네. 사실상 이제 가격 통제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보통은 단기적입니다. 가격을 형성하는 거는 뭐 시장의 수급에 따라 그리고 뭐 국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외부 환경에 따라서 대부분이 결정이 되죠. 예. 그 중에 주요 요인도 환율 같은 것도 하나 영향을 미치죠. 예. 지금 식품업체들이 가격 올렸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환율이 지금은 좀 안정이 됐지만 네. 불과 저희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450원대 넘었습니다. 고환율 되게 걱정했단 말이죠. 예, 근데 예. 고환율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식품업체들은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높은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수입원가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켠에서는 그동안 올리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뒤늦게 반영해서 올린 건데 이렇게 좀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군요. 있으니까 억울하다 뭐 이런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정부도 비상경제 TF를 꾸렸고 여당도 물가 안정 TF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언을 했잖아요. 정부 여당이. 네. 그럼 이건 어찌됐든 간에 돈을 푸는 행위인데 물가를 잡겠다는 것과 돈을 푸는 게 언뜻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추경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면 물가 걱정보다는 소비라든지 전반적인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진작시켜서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로 가는 걸 막자는 데 우선 목적을 두고 있단 말이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걱정할 타이밍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추경을 하는 거는 소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놓고 보자면 물가가 올라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소비를 살리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예. 물론 그 방법론, 즉 추경 편성 방법에 있어서는 뭐 직접적인 소비 지원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방안이 또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네. 추경 자체의 목적은 지금 물가를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